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선선하고 생활하기가 적당한 기온이고 좋습니다. 가을이면은 여러 가지 축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바다에서 나는 홍게가 많이 난다. 그나마 홍게가 풍년이라는데 홍게를 사 먹으면은 괜찮겠습니다. 풍년인지 인터넷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비싼지 싼지 말만 그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홍게철이라서 홍게가 많이 나온다. 요즘에 가을이라 가지고 가을에 이제 왕생우, 저는 그 전에 강화도에 가면은 소금구이 왕생우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 가을철에 왕생우가 살이 포동포동 전 것이 강화도에 좋습니다. 강화도에 가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인터넷에 보니까 홍게가 올해 풍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의 어려운 때에 좀 풍년이 들어서 홍게라도 시컷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참, 그래서 오늘 한번, 이 가을이 되면은 원래 생우가 많이 납니다. 남당항이라고 그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도 이제 왕생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홍게가 지금에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홍게를 또 사 먹어도 괜찮고, 가을이라서 송이 축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을에 이제 축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남쪽에 있는 감들이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은 공주 알밤 축제를 할 겁니다. 보면은 공산성 거기에 갔다 왔는데 그 전에 공주에 있는 공산성 거기에 앨범 축제를 같이 열어요. 공주 앨범이 유망하고 장안 앨범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 가을에 이제 밤을 좀 많이 사가지고 밤을 보관하기 힘들어서 밤을 이제 사서 베란다에다가 바싹 말로요. 그래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래 먹을 수 있어요. 그거 생거 보관하면은 힘듭니다. 살짝 상당히 보관하기 힘들고 변해요. 벌레 먹고. 그래요. 저는 매년 이제 가을만 되면 밤을 많이 한 10kg 정도 사가지고 바싹 말려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걸 까가지고 이제 밥에 넣어서 이제 먹고, 그 다음에 호박 있잖아요. 호박 큰 거 말고 단호박 그거 한 30개 정도 사가지고 그거 시쳐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옥수수도 금년에 이제 한 100통 사가지고 바싹 마른 게 아니라 쪄서 3개씩 비닐팩에 넣어가지고 가득 넣어놨습니다. 지금에 아직도 있어요. 거의 먹었습니다. 워낙 옥수수를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돼요. 저도 살림을 해보니까 밀폐 보관 용기가 좋은 거 사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양파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일주일만 되면은
양파가 물러 터져가지고 못 먹잖아요. 그런데 양파를 3개월을 둬도 쌩쌩한 걸 샀습니다. 그걸 이제 사가지고 양파를 3개월 이상 보관해도 썩지 않고 거기서 음이 틉니다. 살아서. 그러니까 양파를 잘라서 그냥 보관하지 말고 양파 그대로 밭에 있는 밭에서 판 그대로를 거기에다가 이제 양파 보관하는 밀폐용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내가 산 것만 해도 35,000원인가? 2개 샀는 한 개가 35,000원씩 해가지고 한 7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넣어놓으니까 아주 지금 라면 끓여 먹는데도 파를 넣었는데 지금 4개월째인데도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보관이 잘 되니까 그 돈도 절약이 됩니다. 그전에는 뭐 양파를 사와가지고 한 열흘만 되면은 이상해졌잖아요. 그리고 채소도 그 보관하는 통이 별도로 있습니다. 채소 보관통. 그런 건 채소 보관통도 사와가지고 너무 잘라서 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면 오래 보관하고, 부추도 마찬가지고 마늘도 마찬가지고 그 밀폐용기를 잘 사면은 몇 개월을 둬도 까뜩없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살림을 하면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폐용기를 살 때는 그 전에 아기들이 먹는 그 젖병을 만드는 소재를 갖다가 이제 밀폐용기를 만들어 파는데 비쌉니다. 그걸로 전부 다 샀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꽉 찼어요. 냉장고에 그득하게. 그래서 고구마 사면은 그 밀폐용기 어디다가 이제 보관을 하느냐 그러는데,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수박을 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수박 보관용 밀폐용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사가지고 감자, 고구마는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면은 몇 개월을 가도 가득 없습니다. 감자, 고구마 이런 거.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도 밀폐 그냥 그 냉장고에도 칸이 있긴 있지만은 밀폐용기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오래 갑니다. 사과, 포도, 과일, 채소를 밀폐용기에 넣어놔도 가득 없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거 사와가지고 한 보름 지나면은 밀컹밀컹 해가지고 안 먹으면 다 썩어서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밀폐용기를 사가지고 놓으면은 한 3개월은 가득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약이 됩니다. 많이. 그래서 밀폐용기를 잘 활용을 하면은 냉장고에 넣어놔도 썩지 않는다. 마늘 같은 경우에도 깐 마늘을 사면은 금방 상해요. 그래서 그 시장에 가가지고 그 먹기 좋게 까고 다진 마늘은 사면은 금방 빨리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통마늘 있잖아요. 껍데기 있는 통마늘을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좀 속껍질은 놔두고 겉에 있는 것만 뜯어내고 속껍질 그대로 밀폐용기에다가 그 휴지를 한 층 한 층 깔면서 딱 해놓으면은 6개월을 가도 가득 없습니다. 거기서 싹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통마늘을 사다가 여기 베란다 아니면은 주방 옆에다가 매달아 놓는다. 나중에 그 마늘 먹으려고 꺼내 보면은 쭉정이 돼가지고 다 없습니다. 그래요. 마늘 보관을 해봤는데 6개월을 가도 쌩쌩해요. 여러분들이 깐 마늘을 손이 가기 싫으니까 그 사오는 건데, 깐 마늘 아니면 다진 마늘은 사와서 금방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오래 보관하려면은 그대로 껍데기 있는 상태로 그대로 보관을 해야 오래 합니다. 채소도 사오면은
뭐 이렇게 잘라서 보관하면은 금방 그 시들어서 밀컹밀컹해집니다. 그래서 채소도 자르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보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대개 보면 보관 용기는 밑에 물기가 빠지라고 물기 채반이 한 3cm, 4cm 정도 높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채소인데 물기가 있으면은 그게 밀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밑에 채반이 있으면은 물기는 밑에 이렇게 고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초를 기르는 것처럼 그 수분을 이용해 가지고 그 싱싱해집니다. 그래서 채소가 큰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그 양파 같은 것도 싹이 났더라고요. 거기 얼마나 환경이 좀 싹이 났겠어요. 그전에는 갖다가 그냥 비닐봉지에 시장 가서 보면은 비닐봉지에 그냥 싸주잖아요. 그거 갖다가 그냥 냉장고에다가 처박아 놓으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물커져서 버립니다. 빨리 먹어야지 하니까 양이 많이 사오면은 한 반절은 버립니다. 그래서 밀폐 용기만 잘 활용을 해도 절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저는 쌀 같은 경우에는 그 쌀 냉장고를 샀습니다. 여러분들이 쌀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다가 이제 넣어놓고 먹는다. 하지만은 쌀 냉장고가 별도로 나옵니다. 그걸 하나 사가지고 한 10kg나 20kg짜리를 샀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를 꽂아가지고 쌀 냉장고도 넣어놓고 이제 먹습니다. 그것도 한여름 같은 데는 그 벌레 나고 묵은 쌀처럼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쌀도 그런데 보관하고 잡곡도 이제 잡곡통을 싸가지고 그런데도 보관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쌀, 콩, 곡식류는 잡곡통이라고도 별도로 있습니다. 잡곡통을 별도로 샀습니다. 그래서 잡곡통은 보리쌀, 그 다음에 팥, 콩 이런 건 잡곡통에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딱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쌀 냉장고는 별도로 사서 하나 하고, 요즘에는 뭐 냉장고 큰 데 보면은 쌀 냉장고가 있고 김치 냉장고까지 다 있는 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정년퇴직을 하고 제가 이제 살림을 많이 도와주고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밀폐용기 좋은 걸 사가지고 잘 활용만 하면은 오래 간다. 음식이 몇 개월을 가도 까뜩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그전에는 몰라서 많이 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 사고부터 절약이 많이 되고 또 먹고 싶으면은 즉시 꺼내서 먹고, 그러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최고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뭐 웬간한 주부들은 다 알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통 양파 같은 거 사오면은 양파 뭐 채소 이런 걸 한꺼번에다가 이제 채소류는 다 왕창 많이 아주 이렇게 쑤서 박아가지고 꽉꽉 누르면서 그걸 보관하면은 금방 상해요. 그래서 누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쌀밥을 그 밥 공기에다가 담을 때도 꾹꾹 눌러 담으면 맛이 없잖아요. 살살살 펴서 담고 그 용기가 좀 큰 거 사서 그렇게 해야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꾹 눌러놓고 닫으면은 금방 상해요. 그래서 채소류는 채소류, 과일류는 과일류 이렇게 딸로 보관해야 됩니다. 같은 채소라고 해서 보관 그 온도가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양파는 양파대로, 그 다음에 파는 파대로, 그 다음에 채소는 채소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잡곡은 잡곡대로, 쌀통은 쌀통대로, 그렇게 이제 넣어놔야 됩니다. 김치는 김치대로.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아니까 살림살이 하기가 재미나고 신선해요. 엄청나게 신선합니다.
그전에는 양파를 갖다가 그냥 비닐봉지에다가 처박아 놓으면은 한 일주일 가면은 미끈미끈한 게 다 상합니다. 껍질을 많이 비벗겨내고 소갈매를 먹으려고 해도 거기까지 미끈미끈해져요. 그런데 이거는 3개월, 4개월 해놨는데도 깨끗합니다. 싱싱해요. 그런데 순이 올라와요. 순이 올라옵니다. 그게 환경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상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양파가 큽니다. 싹이 나서. 그러니까 양파가 거기서 올라와서 큽니다. 그러니까 그게 썩을 이유가 없죠. 밑에는 이제 물이 빠지는 채반이 있습니다. 꽤 높아요. 한 4cm, 5cm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약간 부어놓고 이제 그걸 살짝 얹어 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물이 순환되면서 싱싱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수박을 보관하는 거는 동그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수박 보관, 그 다음에 작은 한 6리터짜리 수박 보관통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 같은데 수박 먹을 때도 반을 쪼개서 먹고는 반을 거기에다가 넣고 뚜껑 다 있습니다. 덮어가지고 딱 넣어놓고, 우리가 보통 그 전에 나도 그랬지만은 수박을 먹고 한 반절은 비닐팩을 딱 뜯어가지고 위에를 덮어가지고 보관하잖아요. 그럼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수박을 보관하는 밀폐용기는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감자라든가 고구마 같은 거 보관해도 돼요. 그게 큰 거는 8리터짜리도 있습니다. 그 8리터짜리 그 수박 보관 밀폐용기는 냉장고가 커야지만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 8리터 수박 그 밀폐용기는 2개 사고,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6리터짜리 수박 밀폐용기는 2개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대로 이제 먹고 그렇게 합니다. 아주 정말로 끝내줍니다. 절대로 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채소를 많이 사와서 이게 이제 그 밀폐용기가 너무 비좁다 해가지고 꽉꽉 눌러가지고 그 보관하게 되면은 금방 그게 물커져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살살 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베란다 이런 데다가 화초를 심는다 하는 느낌으로 엉성엉성하게 해가지고 싹 닫아놓고 맨 밑에 약간 물을 부어놓으면은 아주 싱싱해집니다. 부추도 마찬가지예요. 부추, 뭐 가지, 뭐 오이, 뭐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년 퇴직할 때는 가정살림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집에서 이제 가정생활을 주로 많이 하게 되잖아요. 뭐 늘상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유튜브도 하고, 가정의 그 생활도 도와주고, 또 내가 또 살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혜가 많이 늘고 실력이 점점 늘어서 상당히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또 하나 건강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허튼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 농촌이나 어려운 집들 가보면은 옛날에는 치약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냥 소금에다가 이제 소금을 그냥 손에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고, 또 치약이 있다고 해도 뭐 하고, 그런데 칫솔은 보통 한 6개월을 씁니다. 칫솔을 한 6개월 동안 쓰다 보면은 칫솔이 다 그 솔이 전부 다 맨 처음에 샀을 때는 빳빳하게 샀는데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누워 있습니다. 그거는 칫솔을 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그런 걸 오래도록 쓰면은 치아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5일에 한 번씩 바꿔요.
한 달에 칫솔을 한 개씩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조금 아주 그 미세모가 제대로 빳빳하게 서 있는 걸 이빨을 제대로 닦으려면 한 보름에 한 개씩 바꿔야 합니다. 돈을 아끼지 말고 그리고 치간 칫솔을 사서 하고, 치간 칫솔을 사고, 치실은 써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치간 칫솔을 하고 칫솔은 자주 바꾸는 게 좋습니다. 돈만 된다면은. 너무 딱딱한 칫솔을 사지 말고 미세모 부들부들하고 약간 너무 부들거려도 안 돼요. 그리고 칫솔이 너무 커도 안 되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임플란트라든가 그 이빨을 해놓은 게 없습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원래 그 태어날 때 이빨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큰 돈을 버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내가 좀 그래도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 친구 집에 이제 갔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이래 보면은, 화장실에 가면은 대개 보면 칫솔이다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얼마나 오래 썼으면은, 그게 맨 처음에 샀을 때는 이게 그 칫솔 솔이 이렇게 빳빳하게 이렇게 서 있잖아요. 끝이. 나중에 얼마나 많이 썼는지 이렇게 잡혀져 있더라고요. 다 이 정도로 많이 자빠져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돈 아끼려고, 옛날에 우리 어려울 때는 다 이게 자빠져 가지고 한 거의 이렇게 180도까지 누워 있을 때까지 씁니다. 그거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빨이 뭐 칫솔질 안 하는 것만 못 합니다. 차라리. 그래서 생활하다 보면은 칫솔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드라이브 가다가 정말로 뭐 휴게소에서 잠깐 음식을 먹었다. 그런데 칫솔질 하기도 귀찮고, 그럴 때는 컵을 하나 가져와서 그 화장실이나 이런 데 가서 물로 가시기만 해도 70% 칫솔질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즉시 그 이쑤시개를 갖다가 뭐 좀 이렇게 쓰시면서 그 컵을 하나 가져가 가지고 칫솔질은 하기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할 때는 화장실에 가서 물로 입을 몇 번 가셔주면은 칫솔질 70% 한 효과가 그대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치과 의사들이. 아예 밥을 먹고 물로 가시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입이 쩍쩍 붙어 있는 상태로 있으면은 엄청나게 이게 나빠집니다. 치아가. 그래서 여건이 칫솔질 할 여건이 안 되고 너무 피곤해서 하기 힘들다. 그럴 때는 집에서라든지 아니면 여행을 갔을 때 컵이나 하나 들고 가지고 화장실 같은 데는 물이 많잖아요. 그걸 갖다가 입을 가셔서 내도 엄청나게 그 이빨을 보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빨을 가셔내고 껌을 하나 씹는다. 이빨을 가셔냈는데 뭐 이런 데가 좀 뭐 달라붙어 가지고 제대로 뭐 이런 데 끼어 가지고 좀 찝찝하다 하면은 이쑤시개를 갖다가 이렇게 씌우셔 가지고 다시 또 물로 한번 쫙 가십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싹 빠져나와요. 그래가지고 입을 가실 때 세게 해서 해요. 그렇게 했는데 어디 이쪽이 좀 이상하게 뭐가 붙어 있다 하면 그쪽에 또 한번 씻어가지고 가셔내고, 그렇게 하고는 껌을 하나 씹어요. 껌을 씹으면은 처음에 이제 달달한 맛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당분이 있기 때문에 이빨에 좋지 않거든요. 한 5분 정도 씻은 다음에 컵을 하나 가져가 가지고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컵이 있으면은 물을 한 잔
마셔요. 그래가지고 그 입안에 있는 달콤한 그 당분을 입에 그냥 있도록 하지 말고 삼켜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컵을 냉수를 한 2잔 정도 싹 먹어요. 그러면은 껌이 단맛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에는 별로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5분이나 한 5, 6분 정도 씹으면은 그 달달한 맛이 입안에 가득 찹니다. 그대로 있으면은 충치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했어요. 저는 평생 동안 그렇게 관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치과에 가보면은 나이가 거의 90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임플란트를 해놓지 않으셨어요? 이런 얘기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조그마한 그 지혜가 자기 치아를 평생 건치로 만든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누구나 쉽게 하잖아요. 그거 뭐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 화장실에 들어가서 입을 가실 시간이 없겠어요? 아이고, 밥을 먹었는데 이가 텁텁하다. 이쑤시개 하나 갖다가 씻어도 별로다. 이쑤시개 씻으니까 뭐가 자꾸 나온다. 그럴 때 이제 많이 이쑤시개를 씻어 놓고 컵으로 갖다가 입을 확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쑥 빠져나와요. 밥을 금방 먹은 상태에서는 거의 빠져나옵니다. 그게 이제 밥을 먹고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되면은 쫙 달라붙어서 나중에 가시면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한 70% 정도 한 10분이나 20분 지난 다음에 입을 가시면은 한 70%의 치솔질 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좀 늦게 입을 가시면은 한 30%나 40% 정도 치솔질 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즉시 가셔야 한다. 그렇게 이제 조그마한 지혜지만은 그런 걸 평생 동안 그걸 지킨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빨이. 그까지 나는 이가 튼튼해가지고 그냥 먹고 지내도 까뜩없어. 그게 이제 자꾸 쌓이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가 나빠지거든요. 가장 젊었을 때야 괜찮겠지만은. 그게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을 가시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50년, 60년 인생을 살면서 그게 계속 쌓여오면은 나중에 늙어서 차이가 확 나타납니다. 치아가 튼튼해야 치매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빨이 없으면은 치매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빨이 없는 사람들은 치매가 빨리 온다고 그래요. 왜냐? 이 밥을 먹을 때 이게 이제 입으로 씹잖아요. 씹으면은 뇌에 자극이 돼가지고 뇌의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뇌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예방되고 또 이가 나빠지면은 이틀에서 자가 피가 난다. 그러면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균들이 그 핏줄을 타고 온 삼아 돌아다니면서 심근경색, 그 다음에 체내 염증 수치를 높여서 고지혈증,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병, 암, 그 다음에 심근경색 이런 게 원인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빨이 나빠가지고 치주염이 생겨가지고 맨날 아프다 이러면은 이 무릎까지 아파요. 이빨에 있던 균이 피를 타고 무릎에까지 그 균이 내려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깨끗이 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부관계를 하고 여러 가지 성기 그쪽에 이제 좀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너무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아주 수십 번을 씻는다. 그러면은 거기가 병균이 더 감염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분비 관계의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야 이제 거기에 병균이 서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씻어내면은 그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려고 분비물이 많이 나와 있는 거, 그거 다 씻어내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 부부관계 하거나 아니면은 더러운 채로 이제 그대로 있게 되면은 그게 또 몸의 혈관을 통해서 탈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대장암이 생기고, 그 혈액암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중풍이 생기고, 그렇게 생겨요. 우리가 피부가 연하잖아요. 우리가 그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은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는 모든 것을 다 흡수하게 됩니다. 혓바닥보다 더 얇기 때문에, 점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씻지 않고 그냥 더러운 채로 있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세균이 번식하게 됩니다. 세균이 번식해 가지고 몸으로 침투하게 돼요. 그것도.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부부관계 하고 나서는 나이가 젊었을 때는 부부관계 할 때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 할 때는 그 전에 뭐 젊어서는 실오라기 하나 안 가리고 하는 게 아니라 팬티 같은 데도 매일 갈아 입으려면 그것도 빨래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축축한 거는 밖에다가 이제 베란다 같은 데 걸어요. 걸어놓고는 이제 색을 입고, 그리고 이제 바싹 마르면 다시 한번 입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팬티 같은 데 축축하게 묻어서, 중요한 부분에 접촉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액체 이런 걸 씻지 않은 상태에서 번식이 됩니다. 거기서 세균이 번식이 되면은 방광염, 그러니까 방광염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부분에서 세균이 번식하게 되면은 그 세균이 항문을 거쳐서 아니면 중요한 부분을 거쳐서 오짐통, 그 방광이라고 하잖아요. 오짐통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올라가요. 균이 타고. 그래가지고 방광염이 많이 생기고, 그것이 심해지면은 탈장이 생깁니다. 탈장이라는 게 창자가 이제 장막을 뚫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 장막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창자도 이게 물이 셉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창자, 대장소장 누수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창자라고 해도 이게 음식을 먹고 물을 먹으면은 그게 통과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무슨 비닐이 조총기처럼 완전히 다 막지 않아요. 약간씩 셉니다. 창자다 보니까 세밀하게 보면은 조금씩 새요. 새게 되면은 그 세균이 거기서 더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은 청결해야 된다. 그래서 잠자리를 하고 나서는 청결이 유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빨 관리를 잘해야 모든 성인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늙으면 눈을 잘 씻지 않습니다. 난 왜 눈물이 이렇게 나나? 눈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눈물이 이제 이 사이로 해서 이 눈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누도라고 합니다. 그 눈물이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여기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리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 입으로 흘러가가지고 목으로 넘어가거든요. 눈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이게 만일에 눈물이 흘러가지고 입 쪽으로 가지 않으면 계속 밖으로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왜 나오나? 계속 닦잖아요. 닦아도 눈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눈물이 흘러서
지나가는 그 길이 막혔다. 그래가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해줍니다. 수술해주고 왜 저 눈물이 흘러서 계속 눈물은 계속 나오는데 흘러가는 길이 막히냐? 나이를 먹으면은 세수를 잘 안 하잖아요. 매일같이 아침에 세수를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세수를 안 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런데 이게 나이가 늙으면은 이런 눈 이런 데가 뭐 찍찍찍하고 여러 가지 눈곱이 끼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세수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황반병성도 안 생기고 그다음에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도 안 생깁니다. 모든 그 신체는 깨끗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전에 저도 이용사 이런 걸 이제 머리도 깎아주고 그렇게 해봤는데 머리 깎아주려고 이제 노인 같은데 봉사할 때 노인 여기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커트를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가서 나는 뭐 상구머리 해주세요. 뭐 나는 스포츠머리 해주세요. 나는 뭐 누구누구 연예인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귀 쪽에 이제 이렇게 가서 하려고 그러면은 귀 속을 청소를 안 해가지고 이 귀 쪽에 가까이 가면은 냄새가 지독하게 나요. 이 늙으면은. 그래서 그 면봉을 가지고 좀 여기를 귀지를 좀 파내요. 늙으면은 이 귀지도 너무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다. 청력이 나중에 떨어져요. 그래서 보청기를 일찍 끼지 않으시려면은 이 귀지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 귀지가 그냥 놔둬가지고 나중에 귀가 막혀가지고 입이 이누가 가서 이 콩 있잖아요. 콩 한 10개 정도 되는 걸 빼내는 사람도 봤어요. 이게 그냥 놔둬가지고 계속 빼지 않고 놔두면 쌓입니다. 그러면 쌓이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때 버스럭버스럭 한다. 왜 버스럭버스럭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옆에 가거나 아니면 머리 깎으려고 옆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귀에서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정말로 그 참지를 못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갈 때라든가 이발소 같은 데 갈 때는 귀 청소를 깨끗이 하고 가시고 늙어서는 아침 저녁으로 눈을 한 번씩 씻어줘야 돼요. 그 비누를 칠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저는 샴푸는 절대로 안 씁니다. 저는 이게 박박머리를 지금 이게 깎았지만 샴푸를 안 써요. 샴푸라는 게 이게 화학 물질이잖아요. 이게 샴푸를 갖다가 이렇게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이 피부를 통해서 이 샴푸가 침투가 됩니다. 이 피부도 호흡을 해요. 사람이 입으로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피부도 숨을 쉬고 이 피부도 먹어요. 사람이 숨을 쉬는 거는 이 입으로 해서 공기를 들어마시고 내뱉고 하는 거 숨을 쉬는 것만 아니고 또 먹을 때도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 피부로도 먹고 이 피부도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화상이 불이 나가지고 화상을 당해가지고 피부가 다 망가진 사람은 이 사람의 전체의 피부가 한 70% 정도가 다 망가져가지고 피부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죽습니다. 숨이 차서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은 한 60% 정도 입으로 숨을 쉰다고 보면 됩니다. 한 60% 내지 70%는 호흡을 입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피부를 통해서 호흡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막혀버려가지고 피부가 숨을 못 쉬니까 숨이 차가지고 죽습니다. 폐가 나빠져가지고. 그래요.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이 오이팩
뭐 머드팩 이런 걸 갖다가 피부에도 바르잖아요. 얼굴에도 뭘 좀 쳐발라야지. 나 피부가 깨끗해지지. 피부에다가 쳐바르면은 이 피부가 먹어요. 아이고, 피부 팩을 갖다가 마사지를 했는데 피부가 뺑뺑해지는 거 보니까 피부가 많이 좋아졌네. 이게 먹습니다. 사람 입으로도 먹지만은 피부로도 먹어요.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샴푸를 갖다가 이거 시원하다 이러면서 나 비누 가지는 답답해서 못해. 그 샴푸가 이 몸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 때문에 이제 암도 걸리고 모든 것이 생겼지요. 그리고 저는 평생 동안 머리 염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이용사, 미용사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실제로 그 머리도 깎고 해봤지만은 그 머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염색약, 거기에 화학약품, 독약입니다. 독약이에요. 그 이용사, 미용사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염색해주고 뭐 해주고 하다 보면은 항상 그런 걸 뭐 손에 만질 수도 있고 냄새도 맡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용사들이 그 직업병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사 하는 사람들이 좋은 것 같지만은 상당히 제가 그걸 잘 몰랐는데 이용사, 미용사 시험을 볼 때 아직 뼈저리게 느껴봤습니다. 엄청나게. 이 염색약을 하다 보면은, 이거 뭐, 이용사, 미용사 시험 볼 때 보면, 두피에, 염색약이 묻지 않도록 1cm를 띄우고 염색을 하라 하지만은 다 이게, 두피에 그 염색약이 묻어가지고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빨리 와요. 눈에도 막 들어가겠지요, 당연히. 그거는 이 세상에 좋은 약이 없어요. 사치를 너무 내려고 화장품을 갖다가 너무 바르다 보면은 나중에는 민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썩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 직업상 얼굴이 화장을 평생 50년, 60년 동안 했는데 요즘에 화장을 하지 않고 그냥 맨 얼굴로 다니는데 사람이 완전히 피부가 썩었다고 하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용품도 그게 좋은 걸 사서 쓴다고 이제 이건 완전히 무공의 천연 화장품이야. 지다 발라. 파운데이션 기초 화장품으로. 그게 우리가 뭐 화장품만 그런 게 아니라 시장에 가서 뭐 사도 100% 믿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 화장품 개 중에는 아주 또 나쁜 물질이 많이 오염 물질이 엄청 들어있는 것도 있고 개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실생활에서 직접 느껴보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집 안의 공기보다는 바깥이 깨끗하다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집 안은 완전히 공기 오염 투성입니다. 발암 물질이 둥둥 떠다니고 엄청나요. 여러분들 집 안에 들어가면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야, 이거 냄새 나니까 피치톤 냄새 나는 거 하나 사다 걸어. 아이고, 장롱에 조미를 먹었는데 이게 벌레가 나가지고 이 좋은 옷을 다 씹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가서 나프탈린 좀 사와. 그래가지고 나프탈린 2kg를 사왔는데요. 어디다 놔둘까요? 뭐 어디다 놔도 장롱에다 걸어. 한 1년 쓰겠구만. 해서 걸어놓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 방안이 더워지고 그러면 전부 다 그게 2년 되면 다 날아가서 없습니다. 그게 날아가서 어디로 가나요? 사람이 집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숨을 쉬고 자기가 다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런데 이게 이제 커튼이죠.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커튼. 이것도 광목입니다. 완전 무궁해요.
완전 강목인데 비쌉니다. 천연 강목이에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이런 거 말고 그 강목이 아니고 다른 그 커튼 재료를 갖다가 써보니까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나고 집안에 정말 토할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런 것도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방을 하나 사도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봤죠? 그 중국에 뭐 직구하는데 무슨 뭐 어린이 가방 이런 거 사서 분석을 해보니까 완전히 발암물질 투성이더라. 그런 걸 사가지고 방 안에 갖다 놓으면 온 식구가 다 그 냄새를 맡고 삽니다. 그런 데서 건강이 나빠집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평생 술, 담배를 안 먹고 운동하고 건강관리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병이 많이 생기나?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어디 가서도 이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를 듣지를 못합니다. 저도 옛날에 만일에 이렇게 깐깐하게 하지 않으시면은 가습기 때문에 저 온 집안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의 가족들이 있지만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정말 잘했다. 마누라도 최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제가 이제 1980년대 90년대에 이제 직장에서 한창 일할 때 그때 이제 가습기 마누라가 이제 사와가지고 가습기다가 그 곰팡이 제거하는 아주 무공의 청정제가 있는데 그걸 섞어가지고 하면은 냄새도 안 나고 물기도 안 끼고 너무 좋다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섞어가지고 뻥뻥뻥뻥 털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좋네. 당신 이제 피곤한데 좀 누워있어. 가습기 옆에 둘 테니까 푹푹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약을 넣지 말아라. 곰팡이가 나오도 좋으니까 그냥 맹물을 갖다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고 이제 저고 마누라고 가족이 다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통제를 하지 않았으면은 지금에 저 죽었죠. 가습기 사건 때문에. 그래서 요만한 길에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래 봐가지고 사람이 별볼일 없는 사람 같지만은 사람이 상당한 지혜가 있다 하면은 한번 그 대화도 해보고 친구도 사귀어 볼만 해가지고 지낼만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친구를 해라. 항상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건묵자흑, 건주자흑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의 실력도 없고 저 사람보다는 많이 뒤떨어진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많이 배우고 정말 어떻게 건강관리하는 건데 상당히 튼튼해 보인다. 100살 먹었는데도 20대처럼 걸어다닌다. 그런 사람은 한번 친구로 사귀어가지고 사귀어 볼만 합니다. 그 친구라는 게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지만은 남녀 관계의 친구는 이 잠자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아주 그 계란 노른자이 같이 친구가 되려면은 그 잠자리를 하지 않고서는 이 아주 깊은 인연을 맺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친구가 친구 사이가 좋다고 해도.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만일에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부부관계 없이 그냥 산다. 그것은 나중 종말이 바로 헤어지고 이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아니지만 정말 남녀관계의 친구고 너무 부부같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정말로 배울 만한 점이 있다 하는 남자나 여자 친구를 만났을 때는 부부처럼 지내도 좋습니다. 그래야 이 밀착이 끈적끈적한 밀착이 생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강릉에 살 때 이제 그 여자 한 분이 이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저 미친놈 아니야? 부부 저기
부부도 아닌데 무슨 잠자리를 하라는 거야? 친구는 친구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강릉에 있을 때 그 여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원리를 작용해가지고 아주 뭐 남자 여자를 만난다 해가지고 다 만나는 사람끼리 그렇게 그 부부처럼 잠자리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래 봐서 상당한 수준에 있고 도덕적이고 정말 모범적이고 배울 점이 많다 하는 사람은 잠자리를 해야지만 밀착이 더욱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지침이 될 만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만나는 남자 여자끼리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도움을 줘가지고 지금에는 강릉에서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전에는 그 시골에서 살았는데 여자가 이쁜데, 그 남자가 이제 건축 설계사입니다. 건축 설계사 하면서 부동산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 설계를 해가지고 이쪽이 뭐냐, 앞으로 전망이 좋으니까 거기 집을 사가지고 내가 설계를 해줄 테니까 내가 원자재 이런 것도 싸게 공급을 해줄 테니까 지어라 해가지고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거기가 붕 떠가지고 지금이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잠자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인생에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그게 나쁜 터부시하는 도덕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봤습니다. 내가 경험을.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인생은 그렇게 되지만은 인생살이가 그렇게 정도로만 산다고 해서 인생이 풀리는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잘 풀려가지고 역전해서, 인생 역전이에요. 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재혼해가지고 인생 역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도 인생 역전이 되는 케이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제 유튜브를 들으면은 정말로 그 정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로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